미국 부동산 자세히 보기 미부자 채널의 케빈 박입니다. 주택을 분류할 때 크게 거주형, 투자형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. 좀 더 자세히 나누어 보면 프라이머리, 세컨, 인베스트먼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어요. 모두 아는 간단한 내용인 것 같지만 좀 혼돈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정확히 안다면 이를 통해서 나중 거주용 주택을 투자용으로 전환한다든지 또는 투자용 주택을 매매하기 전에 거주용 주택으로 전환하여 절세하는 방법에 활용할 수 있어서 어쩌면 많은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런 분류를 하게 된 이유는 융자와 세금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. 첫 번째는 모기지 융자를 얻을 때 세 가지 중 어떤 것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이자율, 다운페이 등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. 프라이머리와 세컨홈의 경우는 좀 더 낮은 이자율과 적은 다운페이로 구입이 가능하고요. 반면에 인베스트먼트 경우에는 좀 더 높은 프라이머리보다는 약 0.75%나 1% 정도 높은 이자율을 적용받게 됩니다. 다운페이의 경우는 프라이머리 홈의 경우는 소득과 부채를 나타내는 DTI, Debt to Income Ratio라는 그 범위에서 허락이 된다면 적게는 3.5% 또는 5%의 다운페이만으로도 구입이 가능한 반면 인베스트먼트의 경우는 최소 25% 또는 다운페이를 요구하는 금액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. 이는 월세에서 나오는 금액으로 융자 페이먼을 갚을 수 있다는 계산을 통한 융자 금액의 산정인데요. LTV, Loan to Value라고 부르게 되는데요. 그것을 통해서 다운페이의 액수가 정해지게 됩니다. 세금 부분의 가장 큰 차이는 프라이머리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거주하게 되면 매매 차익이 발생하더라도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.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개인의 경우 2년 이상 거주했다면 25만 불까지의 매매차 수익 또는 부부의 경우는 50만 불까지의 매매차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 공제가 가능합니다. 이에 반해 인베스트먼트의 경우는 매매 차익이 발생하였을 때 개인의 소득, 즉 캐피탈 게인으로 간주하여 개인의 소득 신고에 포함하여 세금을 산정하게 됩니다. 하지만 한국과 좀 다른 개념은 한국의 양도소득세와 같이 매매 시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매매가 이루어진 그 연도에 세금 보고를 할 때 스케줄 D라는 양식을 통해서 캐피탈 게인으로 포함하게 됩니다. 이런 식으로 연방세가 적용되고 또 주별로 캐피탈 게인 텍스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미국에 워낙 많은 주가 있고 주별로 또 법이 많이 달라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텍사스, 플로리다, 네바다를 포함한 8개의 주는 스테이트 캐피탈 게인 텍스가 없고 캘리포니아, 뉴저지 같은 곳은 약 13%에서 10% 정도의 가장 높은 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. 프라이머리 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요. 우선 융자시 렌더에서 프라이머리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에 충족하여야 됩니다. 첫 번째는 일단 실거주를 해야 된다는 건데요. 이게 좀 그 majority of year라는 애매한 문구가 있지만 대부분의 기간을 내가 거주해야 된다라는 게 조건이 될 거고요. 직장이 있는 곳에 가까워야 합니다. 클로징 후 60일 이내에 이주를 해야 한다.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요 얼마 전까지 굉장히 좀 셀러 마켓으로 이 집 거래가 셀러 쪽에서 거래를 주도할 때 셀러들이 집을 팔고도 나는 거기에 좀 더 있겠다. 셀러 템퍼러리 리스를 통해서 60일 이상 3달, 4달을 더 있겠다고 요구를 했었는데 사실 이거는 융자의 그 어떤 조건상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. 그래서 클로징이 된 후에 60일 이내에 무호부인을 한다라는 것도 프라이머리 레지던스를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끝으로 내가 살고 있다는 어떤 증명, 그러니까 뭐 공과금이라든지 아니면 세금 보고 서류를 나중에 요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위의 조건에 해당한다면 프라이머리 레지던스 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은 다운페이 금액과 또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율, 또 세금 혜택, 그다음 또 주에 따라서 재산세 인상 제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세컨홈의 경우는 이 개념을 좀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.
의미상으로는 그냥 두 번째 집이라는 의미지만 두 번째 집이라는 게 내가 사는 집을 말할까요? 아니면 렌트를 주기 위한 집을 말할까요? 예, 여기서 말하는 세컨홈이라 함은 투자용, 그러니까 렌트를 주기 위한 집이 아니고 거주용의 세컨홈을 말하게 됩니다. 다시 말하면 세컨홈의 융자를 받게 될 때는 렌트를 주면 안 된다는 것이죠. 그럼 왜 이런 집이 필요할까요?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시즈널 아니면 별장의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주 더운 동네에 살고 있는 분이 나는 더울 때 좀 더 시원한 동네에 살아야 되겠다 해서 시즈널 또는 별장의 개념으로 가지고 있을 때 세컨홈이 될 수 있겠죠. 또는 어떤 사업상 아니면 출장을 많이 다니시는 분들, 뭐 이런 분들이 내 사업체 아니면 내가 이렇게 많이 가는 곳에 호텔이나 아파트에 있는 게 힘들어서 집을 하나 장만해서 거기에 거주하겠다, 이런 경우도 세컨홈에 해당할 때일 수 있습니다. 좀 더 우리가 또 많은 그 경우는 달라스에 거주하시는 분인데 좀 먼 쪽에 사업체를 갖고 있으세요. 자, 그럴 경우에도 세컨홈에 적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. 이럴 때는 그 50마일이라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. 그래서 50마일 이상이 될 때는 그런 거를 좀 적용을 받기가 쉽고요. 그 이하에 있어도 렌더에 따라서 다른 여러 가지 사항을 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50마일이 떨어져 있는 곳에서 내가 이런 이유로 세컨홈을 사겠다 하는 경우는 거기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. 또 이거를 예를 들면 타주에서 이사 오시는 손님께서 뭐 요즘은 워낙 그 재택근무 같은 걸 많이 하니까 그쪽에서 이쪽으로 이주할 때 세컨홈의 개념으로 우선 집을 사고 그쪽에 가지고 계신 집을 나중에 매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매매를 하지 않고 그냥 렌트로 나중에 돌린다든지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세컨홈의 개념을 또 정확하게 이해하면 그 내 상황에 맞게끔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.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는 그냥 말 그대로 일단 투자용 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또 여기에 그 플립과 같이 내가 거주하지 않고 단기간을 소유하고 또 수리를 하여 판매하는 것도 똑같이 인베스트먼트에 해당되게 됩니다. 투자용 주택의 경우는 프라이머리보다는 약 0.75%에서 1% 정도의 높은 이자율을 적용받게 됐고요. 다운페이도 25% 이상 또는 그 앞에서 언급한 월 렌트와 월 납입금에 계산하는 LTV를 통해서 다운페이와 융자 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. 세금 면에서는 거주용 주택의 그 매매 차익에 대해서 공제 혜택이 없어지게 되므로 많은 경우는 법인을 설립하여 비용 공제 등으로 미리 처리하고 절세하는 방법을 취하신다거나 아니면 또 텐더리원 익스체인지라는 방법을 통해서 세금 납부를 유보하는 방법을 취하기도 합니다.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또 다른 영상을 통해서 또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